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 생활.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오늘부터 슬기로운 재무 생활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별명이 좀 바뀌었을까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당황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오. 재무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오. 예, 금요일에 사랑하고픈 아빠 오. 윤세혁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아빠네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주셨던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서, 고민 중에서 저희가 모아서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수훈 전문가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분이에요. 3545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상해 후유장애 80%로 1억 보장, 50%로 1억 보장, 이렇게 써있는 보험이 가입을 되어 있습니다. 80% 후유장애는 80% 이하만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80% 이상만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고도 후유장애라는 것도 있던데요. 고도 후유장애는 몇 %를 보장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상해 후유장애 80%라고 명시된 특약은 내 몸이 80% 이상 다쳤을 때 보장하는 특약인 거죠. 80% 이상 다치면 굉장히 많이 다친 거예요. 네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 몸이 80% 이상 다쳤다면 코마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8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네. 내 몸이 반 이상, 그러니까 즉 50% 이상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셨던 고도 후유장애도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들이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원흉이 되는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특약을 안 넣을 수 없다면 이런 특약들을 1억이 아니라 최소 100만 원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걸 몇백 원 단위로 보험료를 줄여서 불필요한 특약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후유장애를 가입하신다면,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신다면 3%부터 출발하는 이렇게 명시된 3%부터 100%라고 명시된 후유장애를 가입하시는 게 확률 면에서는 중요하겠죠. 네. 내 몸이 3% 10% 다칠 일은 많겠지만 내 몸이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판정받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네. 자, 여러분의 보험 증권도 지금 살펴보실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 후유장애라는 것이 써 있을 때 그 앞에 퍼센트가 작게 써 있어야지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높은 숫자로 써 있다, 뭐 80% 고도 후유장애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는 불필요한 특약에 속한다. 최소화 시켜라. 그리고 뺄 수 있다면 빼라. 그거는 불필요한 낭비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5766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번에는 윤선혁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드는데요. 연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일단 개인연금을 따로 알아보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연금 상품이란 한마디로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나오는 상품이겠죠. 따라서 일단 공시이율형 연금은 아주 예전에 고금리 시절에 가입했던 상품은 논외로 하고 공시이율형 연금은 배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공시이율형 연금이라는 것이 은행의 시중금리처럼 보험회사에서 책정해둔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주는 연금이라서 물가 상승률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 상품들이 그래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데요. 이 변액연금 상품들도 펀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하는 변동형 변액연금과 투자 수익률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보증해주는 보증형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 중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연령 그리고 저축 여력, 연금 개시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알맞은 연금을 고르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봐야 될 게 많거든요. 남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탈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고 얼마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돼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파고 또 파신 우리 전문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연금을 고르실 때 기준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과외 선생님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그런 분들 돈키호테에서 모시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두 분? 네, 이번 달에 열심히 방송을 들으신 이제 청취자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이 바로 드디어 2019년에 개정된 9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즉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즉 4월 1일부터는 10차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돼서요. 질병에 관련된 보장들은 오늘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똑같은 보장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내일이 우리 1주년이다 이 생각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1일이네요.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경험생명표 변경된다. 보험료 상승 예정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보장인데 누구는 이번 달 안에 가입을 해서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누구는 며칠 지나서 다음 주에 가입을 하고 4월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고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며칠 차이에. 그러면 오늘은 경험생명표 변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천만다행으로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보장 점검을 받고 안전하게 리모델링까지 마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막차를 안 놓치셨네요. 다행히. 네, 막차를 타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막차를 놓치지 않고 탑승을 하신 건데요. 부모님과 아드님 세 분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가족분들의 보험 조정을 하는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어요. 보험은 정말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 거구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분들의 보장 점검과 조정 중에 나온 보험 가입할 때 꼭 유의할 점 패키지 세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죠. 이분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겠는데요. 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된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연을 먼저 만나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가입 안 했겠지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거든요. 얼른 사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30세 아들까지 매달 총 10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보험료가 대략 한 명당 30만 원 정도라 아주 높은 보험료는 아닌 것 같은데 괜찮게 가입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험에 크게 대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재작년에 간 이식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설계사가 2천만 원 보험금 나올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조직검사 받은 내용이 빠졌다나 뭐라나. 그러고도 종종 연락이 와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라, 암 보험을 또 하나 가입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더 가입을 해오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돈키호테 전문가의 점검을 부탁드려봅니다. 오늘도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말 큰 수술이잖아요. 보험료도 진짜 많이 내고 계신데 든든하게 보장을 받았어야 당연한 건데 왜 보험금을 못 받으셨어요? 네, 저희도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도 궁금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었다면 이 보장 특약 중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에 해당돼서요. 설계사분이 2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보험 가입 몇 개월 전에 3일 정도 입원하셔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의 고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뭔가 간에 대한 이상이 있으셨던 것 같고 입원까지 하셨었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뭐 모든 설계사분들이 이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죄송하지만 해당 설계사의 규칙을 얘기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실손보험이 없었거든요.
대략 15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상선 약도 복용하시고 심장도 좋지 않아서 7년 전부터는 심장 관련 약도 복용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이나 치아보험 같이 질병과 큰 관련 없는 보험만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유병자 간편보험 중심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검사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 실비가 당연히 없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서 보험회사의 전산심사에서 잡히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이후에도 사연자분께서 또 다른 보험들을 계속 가입하라고 권유를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더더욱 보험을 잘 갖춰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도 운전자 보험처럼 질병과 큰 관련 없는 보험을 계속해서 권유를 받으셨다고 너무 해요. 화난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다 최근에는 TV 광고를 보고 스스로 갱신형 암보험도 추가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나는 아빠처럼 아프기 전에 보험을 잘 갖춰둬야겠다라는 이유로 아내분과 아드님의 보험까지 더 가입해서 점점 보험료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다른 가족분들의 보험도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이 3인 가족에 이게 얼마예요? 102만 원 정도의 보험료.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대라는 건데 이게 이해는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본인이 한번 크게 아파 보니까 안 아플 때 보험을 잘 가입해 둬야지 아플 때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신 거고 배우자와 아들의 보험까지 계속해서 가입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근데 앞서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패키지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고지를 누락한 것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실까 싶은데 맞죠? 네. 예리하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지를 누락해서 보험금을 억울하게 못 받은 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공통적인 문제점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갱신형 보험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자 본인이 납입 중인 보험이 총 9가지에 35만 원대였고요. 아내분은 6가지 상품에 31만 원대, 아드님은 7가지 상품에 36만 원대의 보험이었습니다. 세 분 합쳐서 102만 원대의 보험료였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아내분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2세대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 이미 전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드님은 3세대 실손일 때 가입을 했고요. 네. 즉 1세대나 2세대 실손이 섞여 있어서 보험료가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잘 불필요한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높았던 거죠. 지금 일단 얘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3인 가족이 어떻게 보험을 들고 계시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약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라도. 네. 네. 한번 쓱 짚어드리자면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 보험 가지수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통째로 이렇게 전화번호부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전화번호 근데 그게 싹 다 보험 증권들이었어요. 저 보면서 와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네 이렇게 봤는데요. 주로 가입하셨던 건 아까 그 사연자 본인도 얼핏 짚어드렸듯이 치아보험, 주택화재보험 이런 걸로 시작하셔서 유병자 간편보험을 가입하셨고 나중에 TV 홈쇼핑 광고 등을 보시면서 갱신형 암보험 이런 것들을 주로 가입하셨고요. 네. 아내분은 건강하셨을 때는 일반 보험에 가입하셨다가 나중에는 아내분도 약을 복용하시면서 유병자 간편보험 그리고 실손, 뭐 전환 이렇게 가입하셨고 아내분과 아드님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게 운전자 보험이 2개, 3개씩 가입이 돼 있었어요. 이유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 스쿨존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대인 그 6주 미만 사고가 빠져 있거나 이런 명목으로 또 운전자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10,000원, 20,000원대의 운전자 보험이 중복적으로 계속 가입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지수가 많으면서 이런 갱신형 운전자 보험 등등이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3인 가족에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납입이 되고 있었다. 보험은 이렇게 들면 안 되는 거구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두 분이 짚어주셨고요. 이 가족분들의 보장 점검 그리고 조정 중에 나온 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 패키지 세트로 오늘은 이야기를 끌어가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 이분들의 보험 솔루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아드님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총 7건의 보험에 36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일단 아드님 보험의 특징은 성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30살이면 성인 보험은 좀 그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여름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제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이 아니라 MZ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것이 아드님의 상령일이, 즉 보험 연령이 올라가는 날이 이번 달 말일이었어요. 네, 즉 아드님의 경우 이번 달이 지나게 되면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플러스 연령이 올라가서 또 한 번 보험료가 올라갈 뻔했던 것이죠. 게다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0세까지만 MZ보험이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들도 있어서 이번 달에 보험 상품 선택권이 더 넓었었다는 것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야, 진짜 다행이네요. 이중으로 돈이 더 올라갈 뻔했는데 일단은 MZ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인데 더 비싼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로 묶어도 되는 운전자 보험을 쪼개서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가 비쌌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이른바 수술비 보장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6만 원대와 7만 원대의 보험들이 더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성비 분석을 해보면 가성비가 둘 모두 매우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 비교라면은 월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총 납입 보험료랑 지급받을 보험금을 비교해봐라.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해서 총 얼마를 납입하는지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지를 비교해 보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예, 수술비 보장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가입한 6만 원짜리 보험 상품은 20년 납이니까 총 1,4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뇌혈관, 심혈관, 특정 질병 수술 이런 걸 할 경우에 50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뇌혈관과 심혈관이 모두 다 터져서 수술을 받더라도 도합 1,000만 원까지만 지급을 받으니까 440만 원 손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7만 원대의 수술 보장 보험과 4만 원대의 치아 보험도 이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차라리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한 보험 상품이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가성비 비교해주는 방송을 두 분이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보험 가성비 따지는 게 쉽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안보험은 이게 또 갱신형이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갱신형 보험은 언제까지 딱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장받는 기간 내내 이게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싼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게 아니라 갱신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거 유지하기 어려운 보험이죠. 역시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아플 확률보다는 나이를 많이 들어서 아플 확률이 더 높죠. 젊었을 때는 보험료 실컷 내다가 노령기에 보험료 팍팍 올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보장이 비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문가님들도 갱신형 보장은 반드시 비갱신 보험으로 바꿔라라는 얘기를 늘 강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아드님의 경우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MZ보험으로 바꿔드리고요. 운전자 보험도 하나로 싹 묶어드리면서 기존에 잘 가입한 3세대 실손은 그대로 유지를 해드려서요. 13만 원대로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36만 원대에 비해서 한 23만 원의 월 납입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죠. 역시 보장은 더 좋아지면서도 보험료는 더 낮춰드릴 수가 있었네요. 실손을 바꾸지 않고서도. 자, 다음은 어떤 분의 보장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아내분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내분은 총 6건의 보험에 31만 원대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대 실손으로 가입했던 건강보험에서 전환을 통해서 실손 특약을 이미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기존 건강보험의 다른 특약들인 암보장,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질병 수술비 등의 보장이 또 모두 갱신형 특약으로 가입이 돼 있었던 거죠. 잠깐만. 그러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건강보험 상품이 갱신형인 거예요? 비갱신형인 거예요? 예, 바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상품의 주계약이 비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마치 이 상품 전체가 비갱신형 보험처럼 오해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 안에 들어있는 특약들이 거의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요. 이게 헷갈린다. 그렇죠. 실제로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도 이렇게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보험 증권에 주계약 또는 기본 계약이 20년 납 100세 만기처럼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해둔 특약들의 갱신형 특약들이 있다면 이 갱신형 특약들은 20년 납입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요. 보장기간인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동키분들도 혹시 가입한 보험이 비갱신형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속안에 들어있는 특약들이 갱신형인지 아닌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하죠. 껍데기만 비갱신형이고 실질적으로는 갱신형 보험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내가 내는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 납부로 계속 해놓으시면 내 카드 비용이 이번 달에 올랐는지 저번 달보다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권을 보시되 증권을 이렇게 딱 보고 비갱신형이구나 쓱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증권을 보고 그 안에 세부 특약들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시면서 옆에 비갱신형, 갱신형 요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 근데 그 옆에 갱 이렇게 써 있는 거 발견을 못했다. 근데 나는 뭔가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내 증권 전문가에게 보여주고요. 전문가가 이거는 전체가 다 비갱신형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요. 3년만 더 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네요. 꽝꽝꽝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검증을 통해 모시고 온 믿을 만한 전문가들에게 점검 받으시고요.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면 되고요.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여유가 없다. 뭔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그럼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이시면 돼요. 몰라. 부담스러워. 없애. 지금까지 낸 돈을 손해볼 게 아니라 손해를 줄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여유를 찾으면 돼요. 그 여유를 찾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물어볼 사람들을 저희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움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창은 계속 열려 있고요. 자, 그러면 아내분의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네, 아내분도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장을 모두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하고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수술 보장 이런 보험들을 정리하면서 빠져있거나 부족한 뇌혈관, 심혈관 보장을 강화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 한 15만 원대로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종전 31만 원대의 보험에 비해 월납 보험료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들 수 있었죠. 네. 사연자분의 보험도 잘 해결을 해주셨겠죠?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까 사연에도 잠깐 나와 있듯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3일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1년 이내 수술이나 입원이 없는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심사가 통과되지만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325 간편보험이라는 즉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지금 아무 보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몇 개월 더 지난 뒤에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한 325 간편보험으로 조정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때까지는 불안전하지만 현재의 보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가정의 완벽한 보장 리모델링 결과는 몇 개월 뒤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무조건 현재 시점에 가입이 가능한 보험보다는 몇 개월 지나더라도 더 보장이 많이 가입되고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그런 상품으로 조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청취자분,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몇 개월 뒤에 조정을 해드리기로 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조정이 됐지만 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지사항, 보험 가입할 때 놓치는 내용 없이 제대로 고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꼭 보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보장을 강화하거나 빠져있는 보장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죠. 저희 전문가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